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소 탄수화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 고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면 혈당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미노산과 지방이 간 또는 일부 신장에서 당 신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 당 신생이라는 거는 당을 새로 그냥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미노산 혹은 지방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 합성을 유발하는 거죠. 신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요. 당 신생 전환 같은 경우에는 근조직과 지방을 분해하여 탄수화물로 만드는 거예요. 가용성을 높인다는 거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단백질 절약 기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정 수준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섭취가 되게 되면은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고유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두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 그 상태가 아니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탄수화물 양과 지방의 양이 일정 수준 못 미치면 근육 분해가 일어납니다. 카타볼릭이라고 하죠.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자, 장시간에 이런 근조직 분해가 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작용이 증가를 해요. 이제 여기서 지방 분해 작용이 증가를 하니까 이 좋은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케톤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지방 산화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불충분한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의해 가지고 지방은 산화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동원되지만 불완전한 지방 분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세톤이라는 부산물이 유발이 되고, 그게 바로 케톤체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한 15년 그 이전에 손생활 한참 할 때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드하게 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유산소 운동 웨이트 끝나고 마지막에 하면 내 몸에서 이런 화학 물질 같은 알 수 없는 아주 불쾌한 그런 냄새가 나요. 입에서 나는 건 아니고 제 속에서 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아세톤 부산물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당을 새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생산하고, 이제 여기 지속적인 상태가 되면 심한 피로가 오고요.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탄수화물 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탄수화물이 고갈될 경우 그 기간에 따라서 혈중 케톤체의 어떤 그런 농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탄수화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리코겐 저장 수용량은 약 300에서 400g 정도요. 그럼 이거 칼로리로 계산하면 탄수화물 4kcal니까 3, 4, 12, 1200 또는 4, 4, 16, 1600kcal 정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80%는 근육에 저장되게 됩니다. 장시간 격렬한 운동, 그러니까 마라토너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한 70%까지. 이 70% 중에 단당류는 분명히 10% 이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탄수화물 로딩이라는 거 하죠. 이 바디빌더들도 탄수화물 로딩 하는데, 탄수화물 로딩은 원래 장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개발된 어떤 그 식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저장량을 최대로 높이려는 것이죠. 왜? 조금 더 장시간 운동하고 활동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입니다. 자,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하게 되면 활동적인 사람의 탄수화물 요구량에 충족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당 신생의 그런 과정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당 신생이라는 것은 아미노산 혹은 지방, 특히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간에서 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탄수화물량이 꼭 필요하다. 자, 탄수화물 섭취량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하루 필요량과 그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사용해 섭취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활동 수준 측정치를 기준으로 체중에 따른 권장 그램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다 세밀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탄수화물 양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보면은 활동 수준에 따라서 탄수화물 요구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좌업생활은 뭐냐면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량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 1kg당 최저 3g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 굉장히 격하게 고중량, 고강도로 운동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 그 바디빌더라도 최소한 3g 정도 체중 1kg당 섭취를 해야지 건강에 무리는 없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 이 표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나한테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용어의 정의고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적정 수준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당 신생이라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푹 쉬시고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고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면밀히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3g이다, 4g이다, 5g이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개인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탄수화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